안녕하십니까, 윤석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4일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주택이 경매가 되거나 또는 임대인이 개인회생 절차 등을 밟았을 때 임차인은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두 사람 사이에서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한테만 내가 임차인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아닌 제3자들한테, 담보권자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권리자들한테 내가 임차권이 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차권 등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대인을 포함한 제3자들한테 내가 임대차의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무상 이제 임대인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이상은 임차권 등기제도는 잘은 이용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임대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임차권을 제3자들한테 주장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조항이 있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있는데, 본래 이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매매 계약이라든지 모든 이런 채권적인 계약 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제3자들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소유권 같은 경우는 내가 소유권자면 등기가 되어 있거나 이러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소유권자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채권적 관계, 매매, 증여, 임대차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제3자들한테 그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상하임대차보호법 이런 거에서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들에게도, 임대인 이외의 제3자들에게도 임대차를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대항력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하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주택에 내가 지금 세대로 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주택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으니까 근저당권자에게도 내가 임차인이다, 정당한 임차인이다라는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임대인이 빚이 많아가지고 이제 임대주택에 경매가 붙어요. 경매가 붙었을 때 그럼 임차인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이거 집이 날아가는 거 아닌가? 내 보증금 날아가는 거 아닌가? 불안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항력을 갖추면 괜찮거든요. 근데 대항력을 언제까지 갖춰야 되느냐? 이 임대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하는 등기를 해요.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언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다라는 등기를 하거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8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보증금 최우선으로 받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개시결정 등기 전에 확정일자가 받아져 있고 다른 날짜를 비교해서 다른 담보권자나 해서 앞서 있다면은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대항요건은 그 임대 목적물의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하는 거, 그걸로 대항력이 돼요. 그럼 소액보증금은 그걸로 보장이 되는 거고, 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받으려고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까지 받아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담보권자나 이런 사람하고 이제 날짜 손으로 비교해가지고 임대차가 확정일자가 우선 먼저 있으면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다른 권리자들보다 먼저 변제받거나 배당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임대인이 그냥 빚이 많아가지고 임대 목적물이 경매가 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채무구조조정 제도인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쳐요. 그랬을 경우에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임대인이 파산 신청한 날짜, 개인회생 신청한 날짜 전에 대항력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지 소액보증금도 보호받고 보증금 전체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해서 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절차에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과 같은 담보권, 별채권이라고 하는데 담보권과 유사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 절차에서 임대인이 개인 회생을 간 거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일단은 개인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는데 거기에 주택 임차인하고 보증금 현재액 이런 것들을 채권자 및 채권자 현재 원금란에다가 기재를 해요. 그리고 별채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별채권은 담보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임차 보증금을 적어야 되는데 별채권 행사, 담보권 행사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이걸 이제 예상 변제액이라고 하는데 담보물의 가치를 좀 가급적 낮게 평가해요. 왜냐하면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랬을 때 또는 급매로 이제 임대 목적물 주택이 매각이 됐을 때 아무래도 다운된 가격에 팔리거나 경매가 될 거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담보물 시가의 70% 정도를 산정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 주택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별채권 등으로 담보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가 1억인데 70%니까 7천만 원을 일단 적어요. 적고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야. 그럼 6천만 원을 적고 보증금이 8천만 원이라면 시가 70% 적은 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으니까 7천만 원을 적게 됩니다. 기재를 하게 되죠. 그 부속 서류에.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하고 만약에 이제 보증금이 1억인데 전부 다 변제를 못 받아. 이 임대주택이 8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2천만 원 못 받죠? 그러면은 그걸 예정 부족액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산정을 해가지고 공제한 금액을 예상 변제액에 적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항력 갖추고 우선 변제 효력을 확정일자까지 받아가지고 있는 임대차는 담보권자를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담보권의 내용 및 목적물 기재라고 하는 이제 채권 내역을 적게 되는데 이 별채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란, 별채권 담보권이에요. 임대차 보증금의 취지, 임대차 계약 일자, 기간, 전입신고 일자, 확정일자,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및 환가 예상액, 아까 70%라고 그랬죠. 목적물의 가액의 70%.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임대차 보증금은 성질이 뭐냐면,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준 돈이죠. 임차인이 차임을, 월세를 연체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시설물을 부시거나 해가지고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가 끝났잖아요. 끝나면은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죠. 주택을 반환해야 되죠. 그게 동시이행 관계예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연체된 차임도 공제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이 있으면 그것도 공제할 수 있고 원상회복 비용이 있다면 공제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확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임대차 보증금 그 채권을 미확정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확정 채권으로 취급해서 임대 목적물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그 변제를 유보합니다. 어디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 자, 미확정 채권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거는 주택 임차인이 주택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받거나 이 주택이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돼서 그 제3자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를 하는 거죠. 인수를 했을 경우 외에는 확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경우는
이제 임대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주지 않는 이상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채권은 미확정인 상태가 되는 거죠. 왜? 아까 연체 차임, 손해배상, 원상회복 비용 뭐 이런 것들이 공제가 되고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임대인이 줬다 하더라도 그 1억 원이 확정된 게 아니라 아직 정산을 해야 될 여러 가지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미확정 채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경매 신청권이 없어요. 근저당권자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경매를 신청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 그러니까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도 임차인은 경매를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근저당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경매했을 때 내가 임차인이다 라고 이제 권리 신고를 해서 이제 그 임차 보증금을 이제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가지고 우선 변제 받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그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경우는 뭐예요?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은 이건 담보권에 준하는 채무로 취급해가지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똑같이 얘기해 드리지만 그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부속 서류에 담보물의 시가 70%와 보증금주 적은 액수를 기재를 하고 담보물이 팔렸는데 거기서 다 임차 보증금 회수가 안 될 경우에 그 차액은 예정 부족액이라고 해가지고 무담보 채권처럼 취급을 해요. 그리고 대항력만 있고 확정일자를 못 받아가지고 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로 기재를 하고 부속 서류에 별채권, 담보권에 준하는 채권에는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왜?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보호를 받지만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을 분류를 할 때 담보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적지를 않습니다. 자, 지금 좀 이제 약간 이제 복잡하죠. 내용이 복잡한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변호사한테 맡기면 돼요. 맡기면은 이제 처리를 해드리는데, 야, 주택임대차라고 하는 거는 의식주 중에서 주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임대차를 딱 했는데 임대인이 빚이 많아서 임대 목적물이 경매로 붙였던 경우, 또는 임대인이 빚이 많아서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했을 경우, 그럼 임차인은 도대체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받느냐, 그거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의 임차인의 지위에 대해서 이제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 두 가지 요건이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 개시 일정 기입 등기 전에 이 두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우선 변제 받는 것이고, 개인 회생이나 파산일 때는 그 신청일 이전에 이런 대항력과 우선 변제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지만 전액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 채권이 뭐 미확정 채권이다 이런 거 설명을 해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분류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나중에 이제 변호사한테 맡기면 알아서 다 이제 예정 부정의 예상 환가액 이런 거에서 다 변호사가 평가를 해갖고 서류 작업을 해드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신경을 안 써줘도 되는데, 일단은 내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두셔야 되니까. 지금 세 가지 설명했잖아요. 임대인이 빚이 많아서 채권자가 경매를 붙인 경우, 그 다음에 개인 회생하는 경우, 개인 파산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내 보증금은 도어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돌려받는다 그러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